안녕하세요. 한자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능력 검정시험 6급2 문제 유형과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6급2는요, 어문의 6급과는 다른 급수고요. 문항수가 총 80문항이에요. 총 80문항 가운데 여러분들은 70%인 56문항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시는 거고요. 72문항 이상 맞으면 우수상, 또 68문항 이상 맞으면 우량상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 우선 시험장에 갈 때는 시험 접수할 때 받은 수험표와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검정색 펜, 그리고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자, 답안지는요, 꼭 검정색 펜으로만 작성해야 돼요. 연필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답을 고칠 때는요, 수정펜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두 줄로 긋고 고치시면 돼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은요, 글씨가 채점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채점란에 글씨가 들어가는 경우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총 80문항이니까 문제와 문제 번호와 답안지 번호를 확인하면서 80번까지 모두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6급2 문제는 총 80문항인데 어떤 문제가 몇 문항 나올지 알아볼게요. 자, 6급2는 처음으로 한자 쓰는 문제가 나오는 급수예요. 그래서 7급 때까지는 우리가 한자 쓰기가 없었잖아요. 6급2부터는 8급 50자 한도 내에서 한자 쓰기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기도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훈음과 도금이 합쳐서 61문항이죠. 자, 그러면 이거 훈음 도금만 맞춰도 사실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음 도금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한자 쓰기, 그 다음에 완성형, 뜻풀이, 반대어, 필순순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급투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6급2 시험지와 6급2 시험 답안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랑 답안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답안지에 보시면은요, 수험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수험 번호 여러분들이 받은 수험표에 앞에부터 번호를 차례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름은 앞에 칸부터 본인의 이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6개 숫자를 쓰시면 돼요. 생년, 월, 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니까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히면 안 되고요. 자, 정답 칸 안에만 쓰셔야 돼요. 글씨가 채점란으로 들어오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써있죠? 조심하셔서 하시고요. 자, 필기구는 검정색 볼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검정색 볼펜을 준비하시고요. 틀렸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수정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답을 쓴 다음에 옆으로 찍찍 긋고 고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는 자, 6급2라고 쓰여 있고요. 만약에 내가 6급2를 보는데 6급 문제가 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같은 교실에서 급수가 섞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급수가 6급2인데 6급2 문제가 왔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 처음에 한자어의 뭐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 도금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글자를 읽으면 한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한수, 한, 글자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음만 쓰시는 게 도금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한 3번 정도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약속한 땡땡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요? 네, 그렇죠. 시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땡땡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이동 말씀화. 그래서 아이동 말씀화 쓰면 안 되고요. 음만 쓰는 거니까 동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채점란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을 넘어가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금 문제 어디까지 나오냐? 자, 여기 첫 번째 면에 24번까지 있고요. 다음 장을 넘기면 자, 이렇게 해서 32번까지가 도금을 푸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는 음을 잘 쓰시면 되고요. 자, 33번부터 61번까지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래요. 훈이라는 거는 그 글자의 뜻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글자가 나왔을 때 도금은 자라고 쓰는 거지만 훈과 음은 글자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33번 해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날출이네요. 그럼 33번에다가 날출. 자,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잘못 썼다. 그러면 화이트나 수정펜으로 지우시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긋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날출 이렇게 다시 쓰셔도 돼요. 이거는 1차 채점은 그 감독관님들이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2번 검사한 다음에 컴퓨터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나서 옆에다 쓰셔도 돼요.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 내가 잘 못 쓰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수정펜도 빌려주실 수 있고요. 잘 고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시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4번은 요거 무슨 자예요? 그렇죠. 줄선. 자, 그러면 34번에다가 줄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채점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1번 문항까지 훈음과 도금 문제까지 다 푸시면 61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풀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2개 틀렸다. 그러면 뒤에 안 풀어도 사실은 합격 점수긴 해요. 근데 끝까지 다 열심히 푸셔야죠. 그죠? 그래서 좋은 점수도 받고 우수상, 우량상 다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한자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여기서 연결을 하라는 줄 알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남쪽과 북쪽이네? 그래, 맞아. 답은 1번이야. 이렇게 풀면 연결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가 아닌 것을 고르셔야 돼요. 남과 북은 반대가 맞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반대가 맞고요. 자, 가르친다, 배운다도 반대가 맞고요. 각각, 뿔각은 의미 같은 거죠. 의미.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3번이 답이고요. 자, 62번에다가 자, 여기다가 3번 이렇게 번호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 번호를 고르는 거예요. 번호를 3번. 자, 63번 장단 반대말이죠. 자, 동생과 형 반대말이고요. 매양매 난면. 이거는 반대말의 관계예요? 자, 아니고요. 백성민 임금만. 백성과 임금 반대말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63번에다가 또 3번 번호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말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게 이제 완성형 문장이에요. 자, 내일은 여기 문장 가운데서 여기 무엇을 넣으면 자, 한자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한자어가 되도록 가로 안에 알맞은 한자를 보기 위해서 찾아 번호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 땡땡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를 등이죠. 그러면은 오를 등이랑 맞춰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한번 볼까요? 내일 뭐를 할까요? 등교를 할까요? 등조를 할까요? 등전을 할까요? 등화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
등교, 학교 가는 거 등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낱말을 만들어서 여기 번호에다가 64번에다가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64번에 1번 번호로요. 우리나라에는 땡땡들이 소중한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선자니까 우리나라에는 누가 남긴, 그렇죠. 선조, 우리의 조상님들 선조. 그래서 2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형 문제를 2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뜻에 맞는 한자를 고르는 거예요. 뜻풀이 문제인데요. 뜻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뜻을 읽고 번호를 쓰시는 거예요. 옛날엔 이거 뜻을 쓰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금 쉽게 바뀐 거예요. 시골 마을에 있는 집, 그럼 뭘까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자연, 그렇죠. 이거는 효자, 이거는 네, 촌가예요. 마을, 촌, 집가, 촌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종이나 책에서 글씨나 그림이 없는 곳. 그거는 뭐예요? 책에 글씨도 없고 그림도 없는 거는 공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4번. 자, 그러면 66번과 67번에는 3번, 4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답이 2번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쭉쭉 긋고 2번 이렇게 고치셔도 된다고 아까 했어요. 답은 3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6급 2 급수에서 나오는 쓰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자어를 한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80 그러면 어떤 무슨 8 무슨 10을 써야 되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어휘력이랑도 직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68번 해볼게요. 할아버지의 연세는 80이십니다. 그러면 80은 무슨 8 무슨 10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8, 8, 10. 그럼 여기다가 8, 8, 10 이렇게 한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50자, 8급 50자 한자를 잘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낱말에서 어떤 훈을 가진 한자를 써야 되는지도 생각하시면서 답을 쓰셔야 돼요. 청년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할 때 청은 무슨 청일까요? 그렇죠. 푸를 청. 년은 뭐예요? 해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푸를 청자 쓰시고요. 해년자 이렇게 쓰셔서 쓰는 문제가 10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점수 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자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기를 조금 열심히 하신다면 10문제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는 3문제가 나오는데 필수 문제는 언제까지 나오냐 하면은요 5급까지 나와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쓰실 때 글씨 쓰는 순서에 맞춰서 잘 쓰셔야 돼요. 그렇게 잘 쓰고 나면 4급부터는 한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자, 다행행자 한번 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어떤 거 써야 돼요? 7, 8. 그러니까 여기 8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78번에 8번. 자, 이렇게 해서 필수 문제까지 80번까지 다 푸셨으면 한번 그냥 내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잘 썼는지 번호랑 답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세요. 너무 일찍 제출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보면. 근데 그러다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이제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푸셔가지고 모두 좋은 점수 받으시고요. 화이팅 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고 좋은 점수 받기 바래요.